안녕하십니까, 전만수입니다. 이 동영상 강좌의 제목은 기계기술자를 위한 수학적 배경 지식이며 고체역학 등의 기초 교과목과 유한요수법 등의 이론 응용 교과목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적 기반을 다지자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역학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역학을 이해하기 위한 수학으로 벡터, 행렬, 행렬의 응용, 함수와 미분 및 적분, 미분 방정식과 경계 조건, 경계치 문제, 그리고 경계치 문제의 근사해법으로 유한요수법 등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역학을 공부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기계기술자로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언어, 즉 말을 익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계공학에서 역학을 저는 언어를 배우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언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계기술자들이 하는 언어가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일반 대화의 차이는 전공 용어들, 즉 기계공학의 바탕을 둔 전공 용어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전공 용어를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고 그것들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계공학에서 추구하는 절반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학을 공부하는 두 번째의 목적은 구체적인 역학적 문제의 해결, 즉 저는 이것을 무형의 가치 창출로 말합니다만 이 역학적 문제의 해결 능력을 갖춘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학적 현상을 수식하고 그 수식화된 문제를 수학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그런 능력과 그 결과에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이것은 제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 수많은 문제들, 역학적, 재료학적 문제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이지만 실제는 해결 방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온고압의 극한적인 그런 상황에서 이 공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전소라든지 주요 기관 시설에 사용되는 고급 파이프를 제조하는 공정인데 먼저 확관을 하고, 즉 내경을 키우고 또 내경에 맨드레를 삽입해서 압축함으로써 파이프를 제조하는 그런 공정입니다. 그것을 이 그림에서 개념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이제 파이프의 내부의 표면에서 크랙이 발생하는 문제가 오랫도록 이 관련 회사를 괴롭혀 왔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론 이러한 내부 크랙은 경제적 손실도 손실이지만 기회적 손실도 크죠. 그리고 고급 강한 시장에 진출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이제 처방을 알고 나면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방을 알기 전에는
수십 가지의 그 원인적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고 또 그 조합에 의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수립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좀 가능성이 높은 그 대책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시험에서 평가를 하고 이래야 됩니다. 물론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이런 장비들이 일반적으로 그 연구용으로 이렇게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기업체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또 예상치 못한 다른 문제들이 그 이렇게 탐지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내재된 그런 제품이 공급이 되고 그게 어떤 기간 어떤 산업 분야에 사용이 돼서 또 다른 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뜻 그렇게 그 대책이 수립됐다 하더라도 그걸 이행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이제 크랙 발생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저기는 뭐 어떤 가끔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자주 일어나고 뭐 대부분 이제 제품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시조로 보면은 이제 기계공학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재래학적으로 해결할 문제들은 보이진 않지만 좀 미시적으로 문제가 된 것들이고 이것은 그 시적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기계 역학적 그 현상과 또 재래학적 현상이 연계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상호작용에 기인하는 것입니다만 그 현상이 거시적이기 때문에 기계 엔지니어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뭐 이렇게 기계공학과 재래학 또 다른 분야 간에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타나죠. 어떻든 간에 기계 엔지니어들이 이러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학적 현상의 이해와 또 그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그 소위 말하는 상태 변수, 예를 들면 이제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상도라는 게 있는데 이 손상도는 이 재료 표면에서 크죠. 이 손상도와 이 크랙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다. 또 이것은 이제 배열 속도인데 배열 속도 를 보면은 이게 이제 포밍 되는 과정에서 어떤 변이 이력을 거쳤다. 그리고 온도 이런 어떻다. 물론 이 각각 하나가 개별적으로 문제 해결에 직접 도움이 안 될 수는 있어요. 복합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엔지니어링 이런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엔지니어들한테는 이러한 그 상태 변수를 갖다가 막 크다 작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정성적이 아니라 정량적으로 이 엿보는 바와 같이 구체적 수치로 말이죠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의미를 갖다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러한 것들이 기술자들에게 요구된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 기계공학을 공부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두 번째의 목적이 달성이 되면은 첫 번째의 언어 구사 능력 이런 것들은 달성이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죠. 근데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먼저 개념의 이해가 필요하고 그게 언어적으로 구사가 돼야 되고 또 그 수식하에서 계량적으로 그 현상을 이렇게 규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는 꾸준한 그런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를 해둡니다. 특히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이 수학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현상을 수학 수식으로 표현하고 그걸 해결하고 그의 의미를 부여하는 이러한 과정이 이 기계공학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연구하고 있는 메탈 포밍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역학의 효용성과 중요성에 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학 그 현상은 오래전에 규명이 됐죠. 그게 이 세 가지의 법칙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데, 첫째는 질량 보존 법칙, 두 번째는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고 불려집니다만, 이것은 모멘텀 보존 법칙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이 기계의 역학이라는 것은 결국 이 이제 세 가지의 법칙을 이제 이해하고 푸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오래전에 이러한 이제 역학 현상을 수식화를 해놨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배 방정식이나 이런 하에 이런 페미움 방식이 유도됐었죠. 그런데 이 페미움 방식을 사람수로 풀 수가 없어요. 아주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는 뭐 풀 수가 있는데 그거는 공학적인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런데 1960년대부터 컴퓨터가 공학 해석 목적으로 이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그 유한요소법, Finite Element Method라는 게 광범위하게 여러 공학 해석 분야에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큰 네모 박스 안에 우리가 기계공학에서 주로 교육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담았고, 이것은 총칭해서 이러한 그 소프트웨어에서 공학 해석 소프트웨어에서 솔브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그 솔브는 복잡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직접 접하기에는 쉽지는 않아요. 뭐 부분적으로는 뭐 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여기 이 솔브는 매우 복잡한 사람 손으로 준비하기에는 불가능한 그런 입력 데이터를 요구를 하는데, 그러한 이제 입력 데이터들을 작성하게 도와주는 프리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이 프리 프로세서는 뭐 여러 가지 또 보조 데이터베이스들을 이용을 하죠. 그리고 CAD 시스템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 계산한 그런 그 데이터들은 방대합니다. 이건 어찌 보면요, 일생을 맞춰도 한 문제를 갖다가 한 문제의 결과를 해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그 데이터가 제공되는데, 그것들을 그림으로 이 엔지니어가 쉽게 그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보여주는 그런 또 그 기능을 가진 일종의 소프트웨어 모듈이 있죠. 그걸 우리가 포스트 프로세서라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적인 것은 이제 요 기계공학 현상에서 해결이 되고, 또 일부 문제는 이 재력적 현상과도 연계가 또 되어 있습니다. 그 내가 연구하는 그 메탈 포밍 분야도 비교적 이쪽에 많이 연계되어 있죠. 또 우리가 유도 가열을 할 경우에는 또 맥스웰 이퀘이션을 풀어야 되고 하는 이건 좀 약간 전자 쪽에서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역학 현상을 풀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그런 그 지식들이 총 결합되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이러한 과정을 해석이라 그럽니다. 해석이 되면은 그 역으로 하면은 설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구조물을 설계를 해가지고 해석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느 부위가 허약하다, 또 어느 부위가 불필요하다는 게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소프트에서 알아서 좀 허약한 부분은 보강을 하고, 또 불필요한 부분은 조금
이 무게를 줄여가지고 새로운 설계를 제시를 할 수 있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공학, 해석, 설계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이제 컴퓨터라이즈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이런 그 메탈 포밍 시뮬레이션 이건 이제 제조 분야니까 또 제조 현장과 이 소프트웨어 연계해서 어떤 뭐 예측을 하고 뭐 장비의 어떤 상태를 평가한다든지 뭐 이런 목적으로도 뭐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끔 듣는 이야기가 있죠.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요, 이론과 실제가 똑같으면 어디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론을 정복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게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때로는 상당히 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공학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차이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이론도 발전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답을 구하는 방법도 개선이 되고 있고. 그러고요. 그 경험이 많고 또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깊은 사람일수록 그 차이를 더욱더 좁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이 실제와 다르다, 안 맞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개인의 학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그 세 개의 그 예제인데요. 이것은 이제 제가 개발한 FDX의 2D 2차원 기능을 써서 얻은 결과입니다. 오른쪽 두 개와 이 좌측 요것이 이제 해석으로 이론으로 한 것이고, 이 세 개는 이제 실험으로 구한 것이죠. 이제 실험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건 이제 우리가 자동차 부품들인데, 자동차 부품들은 대개 이제 금형을 가지고 이제 이 두 개는 열을 가해서 한 거고요. 열간 상태고, 이거는 이제 상온 상태에서 성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형으로 이렇게 소재를 눌러서 힘을 가해서 소재를 성형시킨 거죠. 그런데 소재가 성형되기 전에 먼저 이제 압연을 통해서, 그러니까 단면이 큰 소재를 그 회전하는 롤 속에 넣어서 이렇게 점점 줄여가지고 이제 그 길이를 크게 늘린 거죠. 그 길이가 늘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그레인 플로라는 소위 말하는 그 단류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CA 소프트웨어를 통해서도 이 단류선을 예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건 이제 예측 결과와 실험 결과를 비교하고 있는데 뭐 이 정도 같으면요 더 이상의 정확도가 필요 없죠. 예. 과학적으로 충분한 그 정확도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FDX 3D의 적용 사례입니다. 뭐 아래쪽은 그 실험한 거고 위쪽은 해석을 한 건데, 그 해석 결과하고 실험 결과가 아주 비슷하죠. 이 제품은 선박용 크랭크샤프트입니다. 무게가 거의 1000kg 정도 될 거예요. 좀 대형이죠. 이 제품 길이가 한 1.8m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고, 이걸 성형하기 위한 금형 그러면 어느 정도 크겠습니까? 한 길이가 한 2.5m 돼야 되죠. 그 안에 결국 이제 형상을 조각을 해야 되는데, 그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죠. 그래서 한번 이게 그 설계 실패를 하면요, 공룡 설계 실패를 하게 되면은 비용이 엄청나요. 시간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공학 해석 기술을 이용한다면은 그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할 수가 있죠. 예. 또 우리와 같이 한국 같이 그 좀 산업 역사가 짧은 국가에서는 이런 그 해석 기술이 엄청난 그런 효자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실제 그렇게 해왔고요. 그러니까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가 이제 개발된 게 한 5년 됐으니까 그 전에는요. 그 이러한 공정 개발을 하기 전에 기술자들이 그 일본에 먼저 갔어요. 어. 지금 그거 없어졌죠. 그건 바로 이러한 이 공학 해석 기술이 이 기술 혁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자동차 부품입니다. 자동차 부품 중에서 핸들에 조립이 되어가지고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이제 부품이 되겠습니다. 뭐 자동차 부품은 대량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 다단 단조 기계에서 생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일체 사람 손은 들어가지 않죠. 전 공정이 자동화 다 되어 있죠. 이 공정은 특히 이제 뭐 이런 공정은 물론 이런 공정 간의 연결성이 높아가지고 설계하는데 좀 애로가 많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CA, Computer Aided Engineering 이런 그 기술이 접목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 그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럴까요? 그 국산화라 그럴까? 국산화 이런 것들이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제품은 이렇게 Y 타입이라 돼가지고 성형을 하고 나면 스프링백이 생기고 또 가열이 돼서 소재 성질도 바뀌고 또 냉각되면서 수축도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뭐 좀 전체적으로 그 열 변형이라든지 온도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스프링백 또 금융의 변형 이런 것들 총체적으로 좀 요구가 됐었고 그것을 이제 해석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비교적 우리가 역학이 이제 어떻게 발전되고 있고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 그 좀 뭐 이정표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느끼기에 좋은 그런 예제라고 판단되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역학에 관해서 개념적으로 살펴보았고 또 역학 현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체적인 역학 해석 문제를 통해서 공학 해석 문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역학 현상은 그 역학적 전문 용어에 의해서 설명이 되죠. 그래서 그 전문 용어들은 대개의 경우 우리가 미케니컬 퀀티티라는 그런 것에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미케니컬 퀀티티는 일렉트로닉 퀀티티와 함께 피지컬 퀀티티, 즉 그 물리량에 속합니다. 미케니컬 퀀티티 안에는 순수 역학적 퀀티티와 열적 퀀티티, 즉 열적 양과 역학적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은 근데 수학적으로 보면은 크기만 있는 거, 또 크기와 방향이 있는 거, 크기와 그 퀀티티가 정의된 면의 방향까지 고려해야 되는 경우, 이제 세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또
이보다 더 높은 차원의 그 텐사량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건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기계공학에서 배우는 그 주요 메카니컬 퀀티티들은 수학적으로 tensor of order 1, 죄송합니다. tensor of order 0, tensor of order 1, tensor of order 2 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tensor of order 1은 제로는 스칼라 퀀티티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tensor of order 1은 베타 퀀티티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tensor of order 2는 뭐 다이아드다 또는 다이아딕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뭐 흔하게 쓰이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은 수학의 장점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죠. 자, 수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코디닛이나 force나 displacement, velocity나 뭐 acceleration 이런 등등이 똑같아요. 예, 크기와 방향이 있다는 거죠. 수학적으로 같은 취급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수학의 이런 그 장점을 이해한다 그러면 우리 수학을 너무 수학과 너무 이렇게 떨어지라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수학을 알면은 이런 문제를 훨씬 더 편하게 쉽게 우리가 접근하고 또 이해하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수학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 많은 사람들이 수학을 조금 미워하는 것 같아요. 예. 한번 생각해봐요. 초등학교 때 1, 2, 3학년, 2, 3학년, 저희들 때는 4학년 때 배웠나? 3학년 때 배웠나? 하여튼 구단을 열심히 배웠죠. 근데 사가 900원짜리 7개 이게 가격이 얼마인지 그 우리가 7963입니까? 그렇게 해서 뭐 6,300원이다 이렇게 놓는데 그걸 900을 7번 대봐요. 이게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 정도 필요해요. 수학은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빼기입니다. 그리고 약속입니다. 약속. 하여튼 수학과 하여튼 친해지고자 무진장 노력해야 돼요. 기계공학을 잘하기 위해서는.